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쓰였던 국민의힘 내부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탄핵안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상당수 의원들이 크게 동요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탄핵안 표결 직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입니다. 1, 2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 비교라는 제목으로 총 5쪽 분량입니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2차례 탄핵안을 분석한 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령 해제를 방해했다는 부분만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추경호 등과 공모했다는 탄핵안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문건은 해당 주장이 허위라며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령 선포 당시 분단위 행적을 추가로 첨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했던 윤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시각을 밤 11시 20분으로 특정했습니다. 당시 통화에선 윤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령을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말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에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등이라고 탄핵안에 적시된 것에 분노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당 붕괴 우려 등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마음도 일부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를 고리로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몰릴 가능성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힌 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2명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사퇴한 가운데 친한동훈계 박상수 대변인이 현재 국민의힘을 순도 100% 계엄 옹호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붕괴 과정이라면서 시간대별로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1차 붕괴는 이준석 전 대표 축출로 2030 남성 지지자들이 당을 떠났다고 했고 2차 붕괴는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들이 떠났고 3차 붕괴는 내란 사태로 군인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에 복수할 다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내쫓으면서 4차 붕괴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과 합당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계엄 해제파를 모두 내쫓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당사 3층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뽑으면 우리 당은 자유통일당 수준의 순도 100% 계엄 옹호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 같은 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 보수 붕괴에 활용점정을 찍으며 대선에서 9% 정도 득표할 걸로 보인다면서 2% 자유통일당을 더하면 11% 정도 되는 당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래봐야 선거 비용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기관인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한 투표에 대해서 일어나서 찬반을 밝혀라?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 예. 아니면 중국의 인민혁명 지금 그 시기입니까?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호한 세력들은 득세한 반면 내란을 막으려 했던 당 대표는 쫓겨난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요. 내란의 힘이 되려고 한다. 전광훈 목사를 당대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비아냥이 많았는데요. 말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부터 그제까지 8,000명 가까운 당원들이 탈당을 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6배나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당협위원장들이 탈당을 하거나 대변인직을 내려놓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12월 4일부터 15일, 그러니까 계엄
직후부터 탄핵 소추까지 7,745명이 탈당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료고요. 책임 당원이 6,000명이 넘고 일반 당원도 1,600명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탈당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저는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8,000명 가까운 당원을 당에서 모집을 하려고 당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중에서 책임 당원이 6,000명이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우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니까 계엄 전보다 거의 6배 이상 하루에 탈당하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봤더니 수도권이 3,244명이에요. 이 중에서. 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스스로들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라면서 자조 섞인 목소리로 당의 지금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하는데 여실히 지금 탈당하는 당원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남 지역이 보니까 한 1,530명쯤 되는 것 같고 네. 충청권이 1,07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이탈하는 당원이 특히 많다는 점에서 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깨달아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진으로 이제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계엄 해제 당시에 그리고 이 당론으로 이거를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게 만들 저는 책무가 중진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역시나 못했고 오히려 앞장서서 탄핵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중진들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2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소위 폭망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이 특히 계엄과 내란 혐의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이 당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당원들이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어떻게 당을 바로 세울 것인가. 이분들은 지금 더 이상 여기는 보수가 아니다. 이 당은 희망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떠나는 한동훈 대표가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떠나버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진정 국면의 탈당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이 향후에 어떻게 비대위를 꾸려서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는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존망의 위기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먼저 김용현 의원 의견부터 네. 들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이렇게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이유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영남의 유권자는 우리를 뽑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 영남권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지금 이 내란과 관련돼서 제일 앞에서 총대를 메서 부역을 하는 행위를 하는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말했습니다. 유권자의 망각을 나는 믿는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유권자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남 유권자 여러분, 과연 그 국민의힘이 어떤 행위를 해도 끝까지 찍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 12.3 계엄 사태를 1년 후에는 잊을 것입니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사퇴 이후에 비대위 체제를 거치면서 거기서 당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재창당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른바 간판을 바꾸는 게
벌써 여러 번 있었죠. 한두 번째가 아닙니다. 근데 정당이라는 어떤 조직은 사실은 인적 자원, 사람들이 거의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거든요. 무슨 제조업체나 뭐 다른 금융회사처럼 어떤 물적 자산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대 양당은 그 당사 부동산이나 이런 게 꽤 값어치가 나가는 거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새해 들어서도 정당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자산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건 몇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점점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인적 그 자원의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자질 내지는 품질이라는 게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큰 잘못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조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전과 같이 비대위 거치면서 당 이름 바꾸고 뭐 간판 바꾸는 수준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뭐 아예 인적 자원을 다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되는 수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뭐 따가운 지적 뭐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당내 현안에 대해서 여러 쓴소리, 바른 소리 하셨던 분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간판을 바꿔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지금 말씀하신 인적 구성이 지난 2020년, 2024년 선거를 거치면서 이른바 현역 의원들의 지역 편중 현상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수도권에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 이른바 영남과 비슷한 정서를 가진 강남, 뭐 분당 이런 정도의 지역구를 제외하면 우리 당의 현역 배출 의원이 전무할 정도로 떨어진 게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당이 어떤 혁신을 통해서 정말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정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하고 우리 당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보수 재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